예, 뉴스탑10이 뽑은 2위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편파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시민들에게 투표를 권유하면서 내로남불,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표현을 쓰겠다고 하자 선관위 다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표현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과연 중앙선거관리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조 의원께서 문재인 대선 캠프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캠프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책자에 캠프 관여자라고 나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안 한 건 안 한 거지.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 책자에 올랐다고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예.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명예훼손으로 물어보시죠.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항의 방문했는데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에 물어봐라라는 선관위위원회 말도 있었는데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이런 그 구호 자체를 선관위에서 다 허락하지 않은 겁니까? 국민의힘 투표 네, 선거 제가 동료에. 먼저 김종서 앵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예. 위선이나 무능, 내로남불하면 특정 정당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답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가치 중립적인 단어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라고 물어보면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정당을 떠올리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게 사전에 보면 우리가 위선이나 무능,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과 관련된 단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언어를 판단할 때 우리는 사전에 기재된 그 원뜻에 걸맞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치 중립적인 단어이고 나쁜 단어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위선이나 무능, 내로남불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자는 건 모두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마치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특정 정당이라고 선관위가 말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투표 동료 캠페인 한다고 했는데 특정 정당에 연상시킨다고 안 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그로 인해서 불가능을 냈다면 선관위 스스로가 나서서 첫 번째는 민주당에게 불리한 문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치 중립성 위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이 위선이나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연관성을 스스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 또한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관위 문제는 단순히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라 서울교통방송, 이제 김어준 씨 등이 있는 TBS의 일합시다 캠페인 기호 1번을 연상시킨 이 캠페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해놓고 여성단체 등에서 예. 이번 재보궐선거 왜 하죠? 아주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투표 동료 캠페인인데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고 금지를 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민주당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소지가 있는 투표 캠페인 등은 다 아주 단호하게 금지를 시키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 TBS 교통방송의 캠페인 그리고 마포구에서 무슨 마포 1번가라는 캠페인을 하면서요. 숫자 1과 푸른색 민주당의 색깔을 아주 강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는 것 등 때문에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구장차장.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럼 선관위가 내로남불 정당은 민주당 인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되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정당이라고 선관위가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이런 그 선관위의 해석 때문에 특정 정당이 누굴까를 유추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던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를 자꾸 떠올리는 국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이런 유권 해석이 결과적으로 특정 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상당히 좀 선관위의 이런 그 유권 해석을 지적하면서 그 상대 정당에게 오히려 좀 해가 갔다 이렇게 되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과거에 선관위는 돈은 맞고 입은 푼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건 선거, 금권 선거는 맞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고 어떤 정책 대결을 좀 유도하겠다 이런 것이 선관위의 이 선거 관리 기준이었는데 이번에 그 보이는 이 보궐선거에서 보이는 선관위의 태도는 뭐 돈만 막는 것뿐만 아니라 입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표현까지 자유로운 표현까지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상호 부대변인. 아까 조호영 원내대표 등이 오늘 야당 의원들이 선관위 항의 방문했는데 실제로 야당의 주장처럼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선관위 인적 구성부터가 뭔가 야당 편향적인 건 아니냐라는 야당의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을 해야죠. 저거는 헌법에 적혀 있는데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왜 자꾸 정치 이슈화하는지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하는 기준은 딱 일관됩니다. 뭐냐면 투표 동력 캠페인을 자신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투표만 독려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선거 고우성 캠페인으로 쓸 거면 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예를 들면 현수막 제한이라든가 각종 규제 제한들이 있어요. 그 규제 제한들을 지켜가면서 본인의 선거 캠프에서 어떻게 보면 그 투표가 아니라 자신들을 찍어달라고 지지하는 선거 운동으로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선거 운동으로서 다 정해진 룰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허용된 예산이 있고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에 더해서 사실은 투표 동료는 그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서 투표 동료라는 방법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투표 동료는 순수하게 정말 투표만 독려하라는 거고요. 지금 선관위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구호들이 왜 예를 들면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 왜 여당을 떠올리느냐. 그래서 그 편파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선관위는 거짓말, 정직, 땅투기 정치인 이런 표현 못 쓰게 했거든요. 이 투표 동료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가치 중립적인 단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선거 캠페인 때 자기들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주로 써왔던 단어입니다. 또 과거 21대 총선에서도 예를 들면 총선 한일전, 뭐 예를 들면 친일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야당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사용을 금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고려를 하면 결국에는 투표 동료에 맞는 때, 그러니까 딱 투표 동료에만 한정해서 투표 캠페인을 하시고 그 외에는 본인들이 법이 정하는 선거 방법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이 선거 관련된 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뭐냐면 아까 이제 조상호 대변인도 그 부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선거법이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이 이 선거운동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선거법에는 이런 식의 어떤 이 캠페인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든 이렇게 할 경우는 이게 규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선관위도 이거를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 자체 그렇죠. 내부적으로도요? 저는 그래서 근본적인 이 선거에 대한 이제 왜냐하면 선거할 때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어떠해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그게 당연히 선거운동에 포함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로남불도 이야기 못하면 어떻게 선거운동 하겠습니까? 저 내로남불 이야기가 옛날에 박희태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쓰셨거든요. 저게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걸 줄여서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이걸 사자성어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 일단 국회의 책임입니다. 자 국회가 선거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선관위는 형평성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 저 가덕도 가서 가슴이 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선관위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했으면 야당이 저러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이 선관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야당이 저렇게 방문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 막판에 그런데 뒷말이 나온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투표 참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투 넣을 때 대충 보거든. 밖에 이렇게 얼핏 나오거든 이게 도장이. 알 수는 없지만 느끼면은 한 55대 45 정도로 오늘은 이겼을 것 같고.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가 박영선 TV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실제로 사전 투표의 판세를 얘기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장혜찬 변호사님,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까? 네, 사실이라도 문제고 이게 거짓이라도 문제입니다. 사실이라면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비밀 투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정한 선거 관리가 안 된다. 지금 투표 참관인 등을 통해서 여당 의원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거의 중립성이나 선거의 여러 가지 어떤 관리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라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거짓이라면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박영선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이나 유리한 메시지를 조성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또 엄격히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박시영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도 처벌 가능한 위험 수위의 발언이었고 거짓이라도 허위 사실 공표죄에 걸릴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박시영 대표가 오늘 미디어 언론이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고 했는데요. 제가 저 방송 해당 분량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 지금 투표 참관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강북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를 해봤다고 했어요.
과거 사례를 뜻하는 게 전혀 아닌 거죠. 사실은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박시영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지상파, 공중파 방송에도 친여 성향의 패널로 상당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방심이나 또는 여심이,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출연과 관련해서 또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한 심의와 지도 조치를 하고 있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대표적인 친여 인사로 알려진 박시영 대표나 이 윈지코리아 컨설팅에는 과연 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관위 논란 살펴봤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조금은 분위기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